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경제 어제와 오늘, 내일까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본격 미국 주식 라이브쇼 한밤의 미주라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다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진석입니다. 네, 미국의 중국과 관련된 관세 부과 우리 시간 오후 2시부터 정말로 발효가 됐습니다.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중국에 대한 트럼프의 엄포가 이게 현실인지 상당히 좀 헷갈렸었는데, 실제로 오늘 오후에 발효가 된다는 소식을 보고 나니까 트럼프의 이런 주장 그리고 액션들이 찐이었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오늘의 낮 시간의 대의장이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어제 오늘 새벽과 오늘 아침까지의 시간대 이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관세 부과를 일률적으로 한 달 정도를 미루게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과도 어느 정도 협의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는 또 중국이 춘절입니다. 그렇죠. 아직도. 지금 휴일이라는 얘기잖아요. 아직도 휴일이에요. 네. 네. 휴일인 상황에서 트럼프의 미국이 중국의 관세를 부과하고 나니까 이제 정말로 시장이 분주해졌습니다. 어떤 영향이 있는지, 그리고 지난 2018년에 1차 관세 전쟁과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정말로 분석들이 이제 치열해지는 그런 시간대가 왔는데요. 자, 오늘 한밤의 미주라 아마도 어제와 비슷하게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중국과 관련된 관세 이야기가 지속적으로 나올 걸로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실적 발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오늘 페이팔을 시작해서 화이자, 에스티로더, 그리고 뭐 페라리, 펩시코, 뭐 어제 장마감 이후에 나왔던 팔란티어까지 이 실적과 관련된 오늘 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좀 엇갈릴 걸로 보이고요. 팔란티어 미국 매출이 무려 52%가 연 단위로 늘었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팔란티어 주주분들이 굉장히 환호성을 질렀던 어제 장마감 이후에 실적 발표였는데, 팔란티어가 과연 현재 어디까지 와 있는지 오늘 저희가 또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결국에는 이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럼요. 예. 그래서 어떤 부분에 어떤 처리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관세 부과가 또 이 관세라는 것이 상호 호혜적이라는 단어가 붙지 않겠습니까? 그럼요. 중국에서도 바로 이 대응 방침을 또 내놓은 것이 네. 상당히 좀 눈에 띄는데, 음흠.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미국의 크리티컬한 분야가 이 중국이 관세를 부과한 분야가 맞느냐, 네. 혹은 아닌 것 같기도 하다라는 이제 두 가지 평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가 대체로는 어느 쪽인가요? 일단은 지금 나오게 된 이 내용 자체는 중국이 말씀드린 대로 춘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일이라는 어떻게 보면 좋은 핑계가 생겨나 버린 거겠죠. 그래서 중국이 준비하고 있었던 보복 조치를 그냥 발효한 게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아시아권에서 나온 주요 뉴스들 먼저, 관세 관련된 내용들 먼저 좀 정리를 하고 아시아 마감 상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모두가 아시다시피 우리 시간 2시 이제 미국과 중국의 관세 발효가 됐습니다. 트럼프의 행정명령이 중국 관보에 적용이 됐고요. 중국에 대한 관세가 한국 시간 오늘 오후 2시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준비하고 있었던 보복 조치를 기계적으로 발표한 것이다 라는 분석도 있었는데요. 또 특히나 중국 정부가 보복 관세 부과 개시를 다음 주로 제시를 했습니다. 2월 4일부터 일단 미국에서는 중국에 대한 관세가 시작됐는데 중국은 약간의 시간을 벌어놓은 느낌이죠. 그래서 협상을 염두에 두고 압박하는 것 아니냐라는 내용이 전해졌고요. 그렇다면 중국에서는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좀 대응을 했느냐 보면, 일단 미국에서 중국에 대한 상품 전체의 10% 추가 관세를 발효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10일부터 최대 15%의 관세를 미국에 부과한다라고 했고요. 거기에 포함되는 게 석탄, LNG고요. 원유, 농기계, 자동차에는 10%의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여기에 구글의 반독점법 조사 개시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고요. 켈빈 클라인의 모 회사인 PVH라든지 일루미나가 제재 명단에 오르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과연 강경한 것이냐 아닌 것이냐라는 이야기가 좀 많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WHO에 제소한 것 자체가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고 남의 손을 빌린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죠. 여기에
일주일간의 협상 여지를 둔 상황입니다. 중기적인 협상 가능성을 좀 대비하고 있는 거고요. 3월에 전인대가 열리게 됩니다. 이때 이제 내수부양책이라든지 다양한 경제정책이 나오게 될 텐데 요때까지 협상이 좀 길어질 가능성도 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10%, 15%의 관세를 부과한 원유랑 석탄은 진짜 의미가 있느냐에 대해서 많이들 분석을 하더라고요. 일단 중국에서 미국의 원유 수입이 일평균 24만 배럴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전체 원유 수입량은 일평균 1,000만 배럴 내외입니다. 얼마 안 되죠? 이미 러시아, 이란, 사우디, 베네수엘라에서 훨씬 더 많은 원유를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산 원유는 아주 극히 일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석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0년 기준으로 미국산 석탄 수입량이 전체 대비 1%입니다.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석탄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자급자족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의미가 있느냐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반독점 조사는 약간은 결이 다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구글의 반독점 조사 관련해서는 아직까지는 세부 내용이 공개되기 전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어떻게 반독점이냐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열어보니까 중국 내에서 OS 점유율 1위가 바로 안드로이드입니다. 네, 근데 보시면 애플은 애석하게도 이미 밀렸어요. 그래서 화웨이의 OS인 하모니가 17%고요. 안드로이드가 7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겟이 명확한 액션일 수 있지 않을까? 단순 협상용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 중국 입장에서는 화웨이의 하모니 SO의 확장이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이야기가 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중국은 휴장입니다. 오늘까지도 2월 4일 춘절이기 때문에 본토는 쉬어가고 있고 공공기관도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큰 액션이 나오지 않고 기계적으로 나왔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고요. 내일부터가 진짜 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열리다 보니까 확실히 반응을 하는 중국 관련 업체들일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구글에 대한 반독점이 화웨이 그리고 이제 애플에 대한 이 운영체제 뭐랄까 점유율에 따른 것이다. 이런 것은 이제 확정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아니죠. 추정적으로는 그렇다는 것이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조금 전에 지금 하단에 자막이 나가고 있는데 파이낸셜 타임즈의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가 엔비디아의 반독점 조사에 이어서 이제 어제 구글에 대한 반독점 조사 중국 측에서 개시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 조금 전 나온 이야기로는 인텔 관련해서도 새로운 조사가 개시될 것이다라는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떤 방식의 어떤 이유 때문에 현재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확인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인데요. 프리마켓 현재 인텔과 관련해서 주가 흐름 보면요. 현재 프리장 1.4%로 낙폭을 조금씩 인텔과 관련해서 키워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엔비디아 보시면 엔비디아 오늘은 프리장에서는 아직까지는 플러스 0.3% 정도 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구글이 먼저 1번 타겟으로 잡혀 있지만 좀 아이러니하게도 1% 가까이 프리장에서는 올라주는데 정확한 내용이 아직은 없고 그렇죠. 그냥 반독점 조사할 거야가 끝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주가에는 덜 반영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사실은 이제 EU에서 구글에 대해서 반독점 조사를 할 때는 대부분이 플랫폼이 갖고 있는 주도권, 일종의 이 광고 관련된 이야기, 그 다음에 스토어 관련된 독점권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반독점 조사가 됐었는데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중국의 내수업체들의 이제 점유율을 좀 올려줄 수 있는 쪽의 조사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니까 지금 구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관련한 이야기가 나온 것 같고요. 자, 인텔 이야기를 다시 드리면 인텔은 지금 칩셋과 관련된 이야기 혹은 이 인텔이 지금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프로그래머블 칩셋 분야가 하나 있죠. 그렇죠. 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지금 최근에 매출 호조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 분야를 좀 소극적으로 타격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자, 오늘은 그나마 낮 시간에 중국에 대한 관세 대응이 좀 나왔지만 어제 워낙에 좀 빠졌다가 올라온 흐름
계속해서 가져가는 프리마켓 보여드리고 있고요. 네. 테슬라가 1% 정도 올려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확실히 이제 기가 상하이, 기가 베를린 뭐 이런 곳에서 확실히 이제 차를 만들어서 많이 수출을 만들고 하다 있죠. 보니까 네. 영향이 많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요. 그리고 테슬라에서 받아 쓰는 배터리 중에 35%가 네. 중국의 CATL 제품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CATL의 이 LFP라든지 니켈이 탑재된 배터리들 테슬라가 상당히 많이 네. 가져가기 때문에 관세 영향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다라는 또 그런 보고도 나오고 있어서 오늘 좀 풀이장에서는 올라주고 있지만 경계심을 갖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어봅니다. 네, 경계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생각보다 중화권 시장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빠지진 않았거든요. 그래요? 그럼요. 오늘 홍콩 항생 같은 경우는 양봉으로 3% 가까이 지수 자체가 올려 붙여주면서 딥시크의 호재 계속해서 받아가고 있고 생각보다는 관세 영향을 받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줬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토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춘절로 휴장입니다. 그렇다면 항생이 어떤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홍콩 항생이 이틀 연속 양봉으로 꽤나 시원하게 올려 붙여줬습니다. 반도체, 내구재, 하드웨어, 전기차 모두 올라줬고요. 이구 환신으로 인해서 이 연휴 기간 동안의 판매량이라든지 여행량이라든지 혹은 뭐 소매단, 영화 이런 다 모두 호조를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면서 강세를 보였고요. 샤오미가 장 초반에 5% 넘게 오르면서 신고가를 경신하고 시가총액 1조 위안을 돌파하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대만 각권 같은 경우는 TSMC가 2% 넘게 올라주면서 그래도 좀 선방하는 모습이었고요.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모두 1~2% 이상의 상승을 보여주면서 캐나다, 멕시코 관세 이후의 소식에 지수가 장 초반에 거의 2% 넘게 올려줬었는데 미중 관세 딱 2시 제가 지금 동그라미 이렇게 쳐놨어요. 요때 훅 빠지면서 상승폭을 반납했습니다. 환율 같은 경우는 4원가량 내리면서 1,462원 90전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샘 알트먼 이야기를 꼭 해야만 하는 그런 날일 것 같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종목은 관세 영향 유무에 따른 종목의 흐름들을 가져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맨 아래 금융지주 관련된 내용도 써놨는데 하나금융지주가 호실적 나왔거든요. 그러면서 주가 흐름 좋았습니다. 여기에 관세 영향이 없는 조선주 같은 경우도 오늘 흐름이 좋았고요. 전반적으로 오늘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주식시장에서 가장 많이 뉴스가 나왔던 건 결국에는 샘 올트만이었습니다. 이재용과 샘 올트만, 손정희가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협업을 하는 것 아니냐. 과연 돈으로 투자만 할 거냐 아니면 데이터 센터에 삼성이 공급을 할 거냐 이런 전망 기사 굉장히 많았고요. 이 이외에 SK의 최태원 그리고 GS, 코오롱, 효성의 오너가들과도 만났다라고 합니다. 카카오와 오픈 AI는 계속해서 뉴스가 나왔었는데 카카오의 5천만 사용자를 위한 공동 제품을 함께 개발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드웨어적으로도 만들 거냐 기자들이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건 아니고 음성 기반이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의료용 챗 GPT 개발 검토한다. 의료 AI 강했고요. 로봇 사업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일단 캐나다, 멕시코 관세 유예로 반등으로 출발을 했는데 중국 관세 영향으로 역시나 우리나라 시장과 비슷하게 상승폭 축소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마감하고 나서 나온 뉴스인데요. 이시바 일본 총리가 미일 정상회담을 위해서 6일에서 8일 미국으로 날아간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때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관세 영향을 면피한 도요타라든지 혼다, 닛산 같은 경우 소폭 올라주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뉴스들이고요. 아시아 뉴스들 조금만 더 보면요. 춘절 소비가 굉장히 잘 됐다라고 하는데 제가 이 부분 때문에 이걸 가져왔어요. 일단 24년에 중국 스마트폰 전체 판매량이 1% 올랐습니다. 화웨이가 YOY 기준 36%, 샤오미 10%, 비보가 6%인데 애플이 마이너스 13%였다. 땅땅땅 기사가 좀 전해졌고요. 외국인의 중국 방문이 많이 급증했고 지역 간 인구 이동량도 많이 늘었다라는 이야기 전해졌습니다. 모건 스탠리에서 오늘 약간 아시아 테크주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야기를 내놨어요.
무역 리스크 있고 밸류에이션 높고 이익 상승 여력이 부족하다. 아시아 기술주 최대 20%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전체 기술주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업종 리스크를 해지할 것을 권고한다라는 이야기 전해줬습니다. 여기에 인도의 모디 총리가 트럼프와의 만남 예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테슬라 뉴스도 한 가지 있었습니다. 오릭스와 협력해서 일본에 대규모 에너지 저장 시설을 건설한다라는 이야기까지 함께 전해지면서 아시아 전반적인 뉴스들 정리해 드렸습니다. 네. 테슬라는 12월에 중국의 이제 에너지 저장 시설 ESS가 많이 담겨 있는 메가팩을 또 완공을 해서 네. 지금 시범 단계, 시험 지금 생산 단계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이제 작업도 상당히 또 궁금해지는데 네. 사실 테슬라가 일본에서 테슬라 많이 못 팔거든요. 별로 생각보다 판매량이 많지는 않고 일본은 약간 그 자국의 그 자동차들을 또 파는 그 내수형 약간 경차, 밴 네.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그렇죠. 팔고 또 레귤레이션이 굉장히 그런 차종에 많이 맞춰져 있어서 네. 테슬라 차들이 폭이 넓잖아요. 넓적한데 이게 주차장에 안 들어갑니다. 일본이랑 좀 안 맞죠. 그 그렇죠. 좁은 공간을 잘 쓰는 일본이다 보니. 그렇죠. 예. 이런 주차장에 안 들어가서 생각보다 이 수요는 있으나 판매량은 크게 나오지 않는데 오랜만에 또 오릭스라는 또 네. 회사가 또 튀어나오죠. 오릭스 이제 우리 이승엽 선수가 예전에 야구단에서 또 거기까지 오릭스 가나요? 야구단에서 뛰었던 아주 친근한 네. 기업이기도 한데 아무튼 테슬라가 이제 일본 시장을 조금 한국 시장과 함께 좀 키우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서도 런칭 에디션의 모델 Y를 이 중국과 함께 가장 빨리 전 세계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좀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네. 테슬라 오늘 주가 1.1% 정도 오른 채 프리마켓 진행하고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가 상하이와 기가 베를린에서의 이런 물량에 대한 관세 우려 상당히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필이면 어제 중국에 대한 관세 이야기를 또 하면서 EU와 거기다 플러스로 영국에 대해서 관세를 그니까요. 갑분. 왜냐하면 유로존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일 텐데요. 이제 추가 부과하겠다라는 이제 겁박을 또 하고 나섰기 때문에 테슬라가 조금 더 위협받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조금 시장 회복의 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팔란티어가 전체적인 이 AI 기술단의 이 주가 흐름을 땡겨 올리고 있기 때문이죠. 프리마켓 현재 팔란티어가 23%, 자 한번 확대해 볼까요? 23% 정도 프리장에서 올라주고 있고요. 어제 장마감 이후에 팔란티어 실적 나왔는데 그때도 20%가 급등, 그렇죠. 아니 최급등, 급등을 했었거든요. 약간 상한가 느낌. 네, 상한가의 상한가. 네.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이제 따따상이라고 해야 되나요? 따상 했는데 점상. 자, $100를 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주가 흐름 보시면은 이게 말이 돼요? $100를 돌파했습니다. $103에서 프리마켓 움직이고 있는데 지금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지금 IB들의 이제 팔란티어에 대한 주가 의견 흐름이 $70가 채 안 되는 IB들이 정말로 대부분인 상황에서 많죠. 주가 흐름이 굉장히 치솟고 있는 그런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고요. 네. 팔란티어가 이끌고 있는 오늘 AI 관련 그리고 이 테크 관련 소프트웨어 섹터가 상당히 호조적입니다. 오라클도 0.5% 가까이 프리장 붙여주는데 네. 자 오라클과 팔란티어가 오르면 항상 어도비가 빠지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0.1% 정도 지금 프리장에서 빠지고 있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5%. 네. 간만에 또 이제 반등을 할 조짐을 또 보이고 있는 게 마이크로소프트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실적 발표 이후에 흐름이 매우 좋지 않았던 마이크로소프트인데 또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오늘도 궁금해지고요. 네. 메타가 0.6% 정도 오늘 올라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메타 같은 경우는 저희 방송 어제장 방송 끝나고 네. 이제 메타의 CTO가 이야기를 꺼낸 게 하나 있더라고요. 네. 올해 안에 6개 정도의 웨어러블 기기를 추가로 출시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내놔서 저희가 항상 헷갈리는 6개요? 메타의 이제 퀘스트 있지 메타 않습니까? 퀘스트. 이제는 딱 외우셨네. 메타의 글래스 말고 퀘스트. 네. 시리즈와 그다음에 현재 레이벤과 협업하고 있는 일종의 오라이언 시리즈 이런 것들의 신제품을 6개 정도 더 내놓을 것이다. 근데 안경 말고 6개면은
근데 웨어러블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안경이나 글래스나 이런 거를 이제 어떤 품목을 딱 찝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뭐 시계가 될 수도 있는 시계가 거고, 될 수도 있고 반지가 될 수도 있는 목걸이가 거고, 될 수도 목걸이가 될 수도 있고, 머리띠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귀걸이가 될 수도 있고. 귀걸이로 뭘 하죠? 왜냐하면 귀걸이로 뭘 해요? 요 왜냐하면 조그만 걸로? 갤럭시 링은 반지잖아요. 반지죠. 링이니까 요것도 링이다. 요것도 링이다. 요것도 이어링이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를 해봅니다만 어찌됐든 얼굴에 뒤집어 쓰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일단은 메타가 내놓는다는 오늘 새로운 이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올라주는 모습입니다. 자, 구글이 0.7% 올라주는데 오늘 어떤 이야기를 구글 측에서 좀 내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어쨌든 중국에서 뭐 얘기를 한다니까 자기들은 어떤 부분, 근데 구글이 알까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독점을 조사하는지? 라는 생각도 저는 들거든요. 만약에 스스로 찔린다면 EU라든지 네.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미국에서도 법무부가 조사를 하듯이 네. 모든 것들을 이제 한 테이블에 갖다 놓고 이게 문제인가 저게 문제인가 이렇게 체크를 해볼 가능성이 네. 상당히 구글 측에 많아 보이는데 일단은 시장이 긍정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저희가 약간 미소를 띠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네. 애플이 오늘 0.3% 정도 빠지면서 프리장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흐름 속에서 좀 긴장감이 많이 돌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실적 발표한 곳이 굉장히 빨간색으로 크게 물든 곳이 펩시코. 어머나. 펩시코가 2.4% 정도 프리장에서 네. 빠진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펩시코 같은 경우는 EPS가 1.96달러, 시장 예상치 상회했고요. 네. 그리고 매출이 시장 예상치에 하회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상반된 그런 매출과 EPS를 내놨던 펩시코인데 펩시코 하면 펩시 음료수만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유명한 그 브랜드의 과자들도 스낵 브랜드도 많이 갖고 있죠. 네. 혹시 많이 드시는 과자 중에 치토스 있습니까? 치토스가 옛날엔 많이 먹었죠.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그렇죠. 치토스. 자극적이면서 또 미국 치토스 맛 진짜 진하거든요. 두 가지의 맛이 있죠. 빨간 거, 파란 거 네. 이런 게 있는데 미국에는 치토스가 라인업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요. 뭐 그다음에 치즈만 맛있는데. 치토스의 캐릭터인 이름이 체스터예요. 네, 이 친구가 이렇게 이러고 있잖아요. 그 치타 어린이가 이름이 체스터인데 네. 그 체스터를 가지고 만든 또 라인업이 또 따로 있고. 그래요? 따로 있어요? 그렇죠. 예전에 한국에도 들어왔었어요. 그래요? 체스터 쿵인가 뭔가 이런 거 들어왔었는데 들어왔어요. 아마 아재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북미에서 프리토레이 매출이 전년 대비 2%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미국도 계속해서 좀 건강한 거 그런 쪽으로 가나 봐요. 그런데 네. 프리토레이 과자라서 줄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제 퀘이커 푸즈라고 그래서 아침에 시리얼 대용으로 먹는 모자 그런 쓴 거 캐릭터 있잖아요. 있는. 그렇죠. 네. 이 퀘이커 푸즈도 2%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했습니다. 그렇군요. 북미에서 음료 매출은 변동이 없었는데 네. 이제 이런 과자, 스낵류 그리고 식품 이 섹터가 좋지가 않다 보니까 매출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측면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릴 게 가이던스가 올가닉한 매출 성장이 한 자릿수 초반대 올해 매출 성장할 것이다. 그러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가이던스에서 상당히 좀 실망감을 줬던 펩시코의 이야기 전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환율 이슈도 좀 있어요. 확실히 이제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그런 식음료 업체다 글로벌 보니까 기업이다 보니 식음료에 이제 관세까지 붙게 되면 또 큰일이 나는데 네. 그런 이슈까지 현재 펩시코가 안고 가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최근에는 코스트코에서 펩시코 콜라가 또 빠졌죠. 네. 그런 측면에 약점도 갖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저 밑에 머크로 가볼게요. 머크 실적 발표했죠? 머크 쉽지 않습니다. 머크가 제가 초록불을 크게 띈 날을 요즘에 저희 미주라 시작하고 거의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네. 머크가 예. 실적을 발표했는데 왜 빠지냐면 일단 가이던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게 되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매출액은 컨센서스 1억 달러 가량 상회하면서 156억 달러 발표했고요. EPS 같은 경우는 1.72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키트루다의 매출이 78억 4천억 원 달러로 YOY 기준으로 19% 증가를 하는 모습들이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일단 25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가 월가 컨센서스를 하회했고 EPS 가이던스도 함께 하회를 하면서 지금 짙은 빨간불을 와 저렇게 빠질 일인가요? 크게 빠지는 머크의 흐름인데 네. 어제까지만 해도 어제 에브비가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이 매뉴팩처러 이 헬스케어 섹터를 좀 끌고 갔었는데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늘 에브비에 대한 콜도 상당히 호조적인데 맞아요. 에브비는 빠지고 있고 머크도 같이 빠지는 거 보니까 머크가 이 화이자의 실적 발표로 화이자만 좀 초록색이고 네. 나머지를 전체적으로 수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풀이장이다라고 판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화이자도 사실 시원하게 못 오르는 이유가 약간 애매해서잖아요. 실적 애매하죠. 자체가 발표한 실적 나쁘지 않습니다. 매출액이 178억 달러로 컨센서스 5억 달러 넘게 상회를 했고요. EPS도 마찬가지입니다. 컨센서스를 0.71달러 상회하면서 0.63달러 기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EPS 가이던스라든지 25년 전체 매출 가이던스가 약간 중앙값이 월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오르지는 못하네요, 시원하게. 네, 일단 네. 가이던스 문제가 화이자에는 또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네.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머지 지금 실적 발표한 곳이 굉장히 또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오늘 3시간 반, 4시간 가까이 되는 미주라 시간 동안에 풀어드리도록 하고요. 네. 자, 아시아장 혹시 남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아니요, 다 말씀을 좀 드렸네요. 네, 이제 저는 마감 궁금한 상황이. 게 네. 과연 만나서 이재용 회장과 뭔 얘기를 했을까? 뭔 얘기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없습니다. 그냥 기자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샘 알트만한테 막 그냥 물어본 정도가 있고요. 뭐 정확하게 정리된 기사는 사실 카카오와 오픈 AI 정도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되게 다양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진짜 이제 AI가 심어진 기업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ChatGPT를 이용해서 오픈 AI와 큰 협약을 하겠다, 함께 가겠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내놨습니다. 그 외에 뭐 삼성이라든지 SK에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야기가 나오진 않았기 때문에 아마 내일 돼봐야 혹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카카오에서 만든 AI 모델이 이름이 카나나라 그래서 카나나, 맞아요. 약간 그 이름 때문에 놀림도 받았던 초창기 시절도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여기서 뜻밖의 구원투수 오픈 AI를 또 나타났어요. 받아들이면서 지금 굉장히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찬스를 잡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자, 매크로 단으로 한번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프리마켓 상황 화면 하단에 보이시듯이 오늘은 어제의 오전장의 부침 저희가 어제 프리마켓부터 오전장 끝날 때까지 호달달 했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떨면서 방송을 진행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오늘 다우가 좀 빠지고 있고요. 나머지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전체적으로 좀 올라가는 풀이장의 분위기입니다. 근데 뭐 지금 10년물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1%가량 올라가면서 4.588 지나가고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살짝 그래도 내림세입니다. 0.4%가량 내려가면서 108.345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10년물 국채 금리가 어제 굉장히 또 많이 내렸었는데 맞아요. 국채 금리가 내린다는 것은 국채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이고 시장 수요가 10년물 국채 금리를 많이 찾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는데 오늘은 약간 그래도 중국이 시간을 벌어주다 보니까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것 같고요. 자,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통화가 분명히 오늘 아침자로는 24시간 내에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왔었는데 오후자로는 안 할 것 같다. 주말까지 안 할 것 같다라는 백악관 대변인의 코멘트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장중에 이야기가 또 바뀔 수 있거든요. 그렇죠.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빅스 지수는 어제 또 많이 올랐다가 오늘 2.8% 정도 소폭 내려왔습니다. 20 아래로 내려와서 현재 18포인트에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 보여드리고 있고요. BTC, 비트코인 가격이 오늘 1비트코인에 99,000선 초반 움직이고 있는데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이제 10만 1,000선을 회복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관세 부과가 좀 유예가 되면서 좀 안도할 수 있는 분위기가 생겼었고 플러스
새벽에 행정명령이 한 건이 또 나왔었어요. 잠시 후에 전해드릴 텐데 네. 국부 펀드를 미국이 만든다. 오호. 라는 행정명령을 트럼프 대통령이 내놨죠. 왼쪽에는 스캇 베센트, 왼쪽에는 하워드 러트닉 이렇게 두 분을 세워놓고 세워놓고. 이제 행정명령을 했는데 이걸 통해서 비트코인의 준비금, 네. 이 연준 준비금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썰이 돌면서 비트코인이 올랐다가 지금 소폭 중국에 대한 관세 부과가 현실이 되니까 지금 약간 내려앉은 그런 분위기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 크게 보여드리면요. 현재 99,180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또 10만 달러 언저리에서 또 오고 갈 수 있을지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라는 말씀도 드려보고요. 네, 이런 가운데 금값이 계속해서 사채가를 찍고 내려오는 모습들이네요. 아직까지는 물론 중국이 시간을 벌어주기는 했습니다만 정확하게 무언가가 되지는 않았고 캐나다와 멕시코도 솔직히 말하면 한 달이잖아요. 한 달 동안에 어떻게 풀어낼지에 대해서 시장은 약간은 경계심을 갖는 모습들입니다. 금값이 2,862달러로 지금 보합권이긴 한데 지금 사채가 찍고 약간 상승폭을 줄여내는 모습인 거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2%가량 하락하면서 WTI가 71달러 선까지 내려앉았고요. 브렌트유 같은 경우도 1.7%가량 하락하면서 74.6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많이 올랐었던 천연가스 같은 경우도 오늘은 좀 안정세에 들어가는 모습들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도 충분히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 또 자극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화요일장입니다. 시간이 최근에 굉장히 느리게 간다라는 느낌을 저는 개인적으로 받고 있는데 지난주 월요일에 이 딥시크 폭탄이 있었고 그게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하필이면 그게 또 설 연휴였고요. 네. 저희가 열심히 생방송을 설 연휴 기간에 전해드리면서 이제 월요일 주말간에 이 관세 이야기가 본격화되니까 정말로 뉴스 홍수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표를 못 챙겨드리고 있는데 맞아요. 저희가 나온 그 시간에 말씀 못 드리더라고요. 항상. 지표보다는 지금 이제 트럼프의 입이 더 중요한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총재분들의 멘트도 많이 전해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네. 조금 양해드리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 꼭 드리도록 하고요. 자, 오늘 졸트가 나옵니다. 오늘은 봐야겠다. 정말 봐야겠다. 졸트가 나옵니다. 12시인가요? 네, 12시 우리 네. 시간으로 자정에 졸트가 나오기 때문에 12월 졸트 상당히 중요합니다. 과연 시장에서 여기 졸트에 포함된 게 뭐냐면 자발적인 이직, 그러니까 부인구직 이직. 자발적으로 회사를 관둔 사람들의 숫자도 찍혀 나오는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실업률과 노동 활성화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노동 관련된 지표 중에 굉장히 중요한 중요도를 차지하는 것이 졸트이기 때문에 오늘 졸트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내구재 나오고 공장 주문 건수가 또 같이 나옵니다. 세 개를 같이 보여드려야 되네요. 졸트, 내구재, 공장 주문 건수 12월치인데요. 내구재라고 하면은 우리가 쉽게 갈아 끼우지 못하거나 쉽게 뭐 버려서 사는 물건이 아닌 항상 그 자리에 있을 법한 것들, 뭐 건설 지출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것 같고요. 네. 하다못해 자동차, 뭐 항공 이런 것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굉장히 SOC 기반의 그런 공장 수주 건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는 게 이제 내구재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까지만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립 제퍼슨 연준 부의장의 연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아침 9시입니다. 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 미국 시간으로는 저녁 7시 30분인데 네. 저녁 파티인 것 같아요. 네. 저녁 파티에서 연초니까 이제 행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 부의장이 발언을 내놓고요. 그 다음에 1시간 정도쯤 있으면은 중국 지표가 나옵니다. 네. 차이신 PMI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차이신 PMI가 엊그저께 제조업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자 PMI가 서비스업계 나오게 되고요. 내일은 ADP 비농업이 나옵니다. ADP 비농업이 나오면 그 주에는 뭐가 나온다? 노동부에서 발표하는 노동지표가 나오게 되는데 네. ADP 먼저 보시고 금요일 거 기다리는 그런 패턴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S&P 글로벌의 서비스업 합성 PMI 그리고 ISM 서비스업 PMI가 또 같이 나옵니다. 네. 어제 제조업 PMI가 나왔는데 호조였죠. 어허. 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만한 그 수치로 숫자가. 나왔지만 네. 관세 눌려서 그렇게 좋은 티를 못 냈던 네. 그런 수치가 어제 제조업 PMI가 나왔었는데 한 26개월 정도 만에 최고치를 찍었던 것이 ISM 제조업 PMI였습니다. 요거 체크해 보시고 매일 밤에 원유 재고가 나옵니다. 이 월요일 날에는 어제 오펙 플러스의 정기 회의가 있었죠. 그래서 자발적 감산을 4월까지, 3월 말까지는 가져간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원유 재고량 상당히 중요한 그런 인덱스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있는 이제 총재분들, 이사분들의 발언을 저희가 시간별로 체크를 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네.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려봅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좀 보폭이 많이 좁아지는 시장이 될 것 같습니다. 개장 전에 어떤 사항들 보면 좋을지 US스탁의 김준영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김정 연구원이 이제 테슬라라든지 IT 섹터에 있는 이제 주도주들을 상당히 또 좋아하시는데 팔란티어 굉장히 또 좋아하는 편 아니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좋아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네, 이 김준영 연구원의 이 기호에 맞게 또 알렉산더 카프 CEO가 굉장히 좋은 이야기를 많이 꺼내면서 호조적인 실적을 마구 쏟아냈던 것이 자, 어제장 마감 이후에 오늘 아침 실적 발표였는데 정말로 호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프리장에서 20% 이상 올라주고 있거든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일단 흔히 얘기하는 정말 주요한 모든 지표에서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했을 뿐 아니라 특히 EPS 같은 경우는 아예 시장의 예상치를 27.3%라는 굉장히 높은 퍼센트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이제 이 알렉스 카프 같은 경우는 또 CEO의 발언이 굉장히 주요했는데 먼저 이 IT 거물의 출현이다 그러면서 소프트웨어 거물의 출현이다라는 말과 함께 수십 년에 걸쳐 진행된 혁명의 초기 단계, 즉 현재까지 이제 1막의 시작 단계라고 하면서 이번에 사실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고 현재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큰 성장이 있음을 이렇게 시사를 했는데요. 그러면 먼저 조금 더 이제 실적 그러면 전분기와 비교해서 얼마나 무엇이 증가했는지를 좀 살펴볼 텐데 먼저 전분기 대비 이 거래 건수와 거래 규모가 굉장히 좀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걸 살펴보면 이제 100만 달러 이상의 거래가 104건이었는데 왼쪽에 24년 4분기의 지표를 살펴보면 129건으로 20% 넘는 상승을 보였고 특히나 500만 달러 이상의 규모로 가면은 이미 전년 대비해서는 전분기는 36건, 하지만 이번 분기는 58건으로 훨씬 더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특히나 이제 1000만 달러 이상 거래 같은 경우는 24년 4분기에는 32건이었는데 그 바로 전분기는 16건으로 전분기 대비 이 1000만 달러 이상 거래가 100% 증가한 것을 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이런 거래 건수뿐만 아니라 그 거래 규모가 큰 것이 더 크게 증가하면서 이번 호실적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이번 성장의 핵심은 역시나 이 IT, AI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이었는데요. 전체 이 민간 부분의 성장이 YOY 기준 31% 성장했는데 이 미국 시장에서 64% 성장했습니다. 반대로 이 좋지 않았던 시장은 유럽 시장이라고 전했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현재 이 AI나 LLM을 위해서 온톨로지가 좀 필요하다는 점을 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며 유럽은 한 4% 정도의 성장만이 있다고 전했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아시아나 중동 지역에서의 성장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이제 공공 부분 또한 물론 민간 부분만큼은 아니지만 역시나 이 미국에서의 성장률이 주요했는데 전체 성장률 40 중에서 미국의 공공 부문 매출이 45%로 여전히 이제 미국 시장이 공공 부문에서도 시장을 이끌고 있었고 알렉스 카프는 특히 이번 민간 부분 미국 매출에 대해서 열렬한 신봉자들조차 지금 시장 놀라게 했다라고 말하며 이번 민간 부분의 성장성이 굉장히 큰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제 미국에서의 매출 성장률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팔란티어라는 정말 매수세가 거대한 순매수가 순위 5위 안에 항상 드는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이런 기업의 성장률 64%. 요게 저는 사실 가능한가? 이렇게 빨리 가능해질 줄은 네, 몰랐고 저도요. 마치 초창기에 테슬라를 보는 것 같은 그런 폭발적인 성장에 놀랄 뿐입니다. 특히 공공 부문은 뭐 자세한 거는 밝히지는 않았겠습니다만 이게 이렇게 계속 두 자리를 가면 여기는 또 칩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요. 소프트웨어 회사인데 이렇게까지 크게 올라갈 수 있는가라는 생각도 좀
해보고요. 자, 그리고 룰 오브 4D라는 그런 장표도 팔란티어에서 나눴는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일단 룰 오브 40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프트웨어 기업들, 사스 기업들의 어떤 성장률과 이익률이 합쳐서 만약에 40%면은 건전한 기업으로 간주하는 일종의 하나의 좀 상징적인 지표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40만 넘으면 되는데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23년 2분기에 잠깐 40을 하락 40 밑으로 떨어진 이후 6분기 연속으로 40 이상의 수치가 나왔으며 특히나 이번 분기 같은 경우는 81을 도달하면서 이미 시장이 그 건전함의 기준인 40의 2배 이상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렇게 또 룰 오브 40를 큰 폭으로 상회함에 따라 알렉스 카프는 자신들은 이제 룰 오브 70이라는 좀 새로운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하며 자신의 성장에 대해서 좀 일종의 자화자찬을 하는 모습도 함께 보였는데요. 하지만 또 이번 실적 발표, 특히 컨퍼런스 콜에서는 계속해서 좀 빠지지 않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이 딥시크인데요. 이번 컨퍼런스 콜에서도 딥시크와 관련해서 이 팔란티어 어떤 영향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있었고, 이와 관련하여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자신들은 이미 예전부터 AI 모델이 계속해서 평준화되면서 가격이 하락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러한 점을 이 딥시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현재 자신들은 이 AI 추론 비용이 급격히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용적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데 그것과 별개로 이 현재 미국과 중국의 AI 전쟁 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고 AI는 승자가 모든 것을 가져가기 때문에 범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 그 노력의 과실은 범국가적으로 노력하면 결국에는 이 팔란티어의 AI를 쓰게 될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좀 팔란티어에 대한 수혜가 될 것이다라는 방향으로 이렇게 딥시크의 영향이 나오게 되었고요. 또한 이 온톨로지가 그러면 왜 팔란티어의 온톨로지를 따라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기존 IT 기업들은 좀 단일 기업을 위한 맞춤형 솔루션 개발에 익숙한데 이 팔란티어는 처음부터 50개 이상의 산업을 고려했고 또 데이터 통합 역량이 전례 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자신들의 온톨로지를 따른 기업들은 따라할 수 없으며 이 도지, 결국 이 트럼프 정부 하에서 이 도지로 인해 기회가 있을 것 같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정부 IT 시스템은 원래는 좀 기존의 책임 회피나 낮은 효율성이 문제가 됐는데 도지로 인해서 능력주의와 투명성이 가져올 것이고 이것은 결국 팔란티어에게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전하며 현재 전반적으로 앞으로 있을 딥시크 혹은 도지와 같은 여러 주요 이슈들에서 팔란티어는 여전히 수혜 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 팔란티어 이번 실적 발표 마지막 말로 주주들에게 자신들을 지지하고 또 파트너가 되는 것을 즐기기 바란다라고 했는데 현재 이제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시간 내에서 주가 23% 이상 상승하면서 투자자분들 모두 이번 상승을 좀 즐기시면 좋을 것 같고 이와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현재 이제 목표가 상향이 일어나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도 기존의 비중 축소에서 동일 비중으로 자신의 의견을 변경하고 목표가 95달러로 올리며 이와 함께 발언이 좀 중요했는데요. 높은 밸류에이션에도 하방 밑으로 내려갈 촉매제가 부족하고 이 팔란티어에 대한 우리의 의견이 틀렸다는 것을 인정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웨드부시 역시도 이번에 목표가 120달러를 제시하며 굉장히 긍정적인 의견을 전했습니다. 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25달러까지 네. 목표 주가를 굉장히 크게 올려 잡았군요. 근데 제프리스 같은 경우는 목표 주가 60달러의 매도고요. 미즈호에서는 목표 주가 80달러의 매도입니다. 굉장히 엇갈리네요. 굉장히 엇갈리는데 일단은 시장의 이제 메이저 IB들이 의견들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현재 프리마켓 상황에서 22.9%, 23% 정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매크로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FOMC 회의 이후에 올해 금리 인하가 어떤 방향으로, 어떤 이 타이밍으로, 어떤 강도로 일어나게 될지가 상당히 또 시장이 주목하게 되는데 지금 관세 때문에 이 금리 인하 여부가 또 중요해지는 그런 타임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밤 사이에 이제 채권 이제 채권의 옥션이 있었는데 상당히 이제 채권 옥션 양을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채권 금리가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걸로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보스턴의 이 수전 콜린스 보스턴 연은 총재가 인터뷰를 했군요. 어떤 이야기를 좀 내놨는지 체크가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현재 이제 워낙 그 캐나다, 멕시코 관세와 관련해서 현재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고 좀 다양하게 변경이 되다 보니 이 보스턴 연은 총재는
현재 정책이 너무나도 크게 바뀌고 있고 이 점이 결국 앞으로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는 점과 그리고 정책에 대한 정확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전하며 현재 그래도 현재 경제가 좀 지속적으로 성장 중이고 또 고용 같은 경우도 완전 고용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제적인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는 좀 추가적인 조정이 시급하지 않고 좀 인내심을 갖고 신중을 기하는 것이 정말로 좀 적절하다라고 평가하며 앞으로 이제 정책과 관련된 우려 속에서 금리 인하는 확실히 쉽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모습입니다. 네, 금리 인하 관련된 이야기를 또 굉장히 신중하게 꺼내고 있는 그런 수정 콜린스 연은 총재인데 일단은 오늘부터 또 달리기 때문에 네. 워낙에 많은 분들이 발언을 또 내놓기 때문에 수전 콜린스 의견이 연준의 대표 의견은 아니라는 점도 다시 한번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중국 관세 이야기를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반복해서라도 이야기를 해야 할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부터 트럼프 관세라고 불러야 되나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이제 부과가 시작이 됐는데 그러자 중국에서 바로 그냥 보복 관세를 또 추가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서 지금 미국의 기업에 대한 제재들 이야기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걸 좀 정리를 해 주시죠. 네, 우선 먼저 중국이 일단 관세를 10% 오늘부터 발효가 됨에 따라 중국도 반격에 나섰는데요. 일단 미국산 석탄과 LNG에 대해서는 15% 그리고 원유, 농기계, 대형 엔진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10%의 관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미국의 자동차 기업들도 일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이제 중국 내에서는 사실상 자동차 기업이 크게 많이 팔리고 미국 자동차 특히나 이런 엔진을 기반으로 하는 하이브리드가 아닌 차량의 자동차는 크게 팔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영향은 크진 않을 것 같은데요. 또한 이제 석탄 역시도 상대적으로 이제 미국산 석탄은 중국에서 수입량이 적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영향도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텅스텐이나 아니면 텔륨과 같은 이런 히토류 등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고 또 이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이 캘빈 클라인을 운영하고 있는 PVH 그룹 그리고 일루미나 등을 등록을 했고 그리고 외에도 이제 구글에 대한 단독점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이 내용이 결국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효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오늘부터 월요일까지 과연 트럼프와 중국 간에 어떠한 협상이 있을지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백악관 역시도 이번 주 내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서로 간에 협상이 있을 것으로 예견이 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번 이런 관세와 관련돼서 좀 월가의 반응을 살펴보면은 이 맥쿼리 같은 경우는 이번 미국의 동맹국에 대한 영구 관세는 좀 실현되지 않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양보가 결국 트럼프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쉬운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동맹국들이 좀 양보를 할 것이다라는 이유였는데요. 반대로 이 BCA의 수석 전략가 같은 경우는 이와 관련해서 이제 좀 급격한 관세 문제는 결국 내년까지 상당 기간 계속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미래의 축소판이다라고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시장에는 여러 가지 안 좋은 혹은 혼란스러운 이슈가 있을 것임을 좀 말했고 그와 관련해서 좀 노무라 같은 경우는 좀 비슷한 의견이었는데 이제 가장 큰 문제가 결국 트럼프의 목표가 뭐고 단 관세의 위협을 어디까지 감수할 것인지 명확한 그림을 가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더더 혼란스럽다라고 말을 했으며 에버코어 ISI는 그래도 조금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말을 조금 했는데 이제 시장의 반응에 따라 트럼프가 태도가 과연 바뀔지 이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래도 10년물 수익률이 최근 최대치인 4.8%까지 올라가면은 아마 트럼프도 관세 인하 쪽으로 기울어질 것이다 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 또 이번에 중국과 관련해서 이제 좀 주요 신뢰할 수 없는 기업 리스트에 올랐던 일루미나 같은 경우 그래도 중국 매출 비중이 한 8%로 크지는 않기 때문에 그 영향 좀 적을 수 있겠고 알파벳 역시도 물론 중국 매출 비중이 1% 정도로 작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뭐 구글이나 유튜브가 안 되죠. 그 부분 때문에 매출은 좀 작은데 과연 이것이 이제 안드로이드를 좀 노리고 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그냥 상징적인 어떤 의미에서 협상용을 위해서 알파벳을 선정하는 것인지는 조금 더 이 중국의 반응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김주영 연구원께 여쭤볼 게 하나 있는데 일단 알파벳의 중국 관련 매출 비중이 1%밖에 안 된다라는 것은 이제 시장의 통계와 매출
실적을 통해서도 알려진 바인데 네. 반독점 조사를 알파벳 구글에 대해서 한다. 이게 안드로이드 쪽일까요? 아니면 기존에 알려지던 광고 부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때문, 다른 것들 때문일까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만약에 정말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제 애초에 뭐 구글은 중국에 크게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고 이미 유튜브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중국이 실제로 이익을 원한다면 안드로이드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그냥 단지 이제 좀 미국을 좀 귀찮게 하고 소위 그 구글이 이런 알파벳이 좀 백악관에 로비를 하도록 좀 원한다면 그때는 이런 검색이나 그쪽의 반독점을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 나왔던 소식으로는 뭐 최근에 이제 중국 정부가 엔비디아에 대한 반독점 조사를 한다고 했던 내용은 기존에 있었던 것이고, 이제 오늘 나온 것이 이제 구글 알파벳에 대한 이제 반독점 조사, 그리고 인텔 신규 조사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의 대응도 계속해서 추적 관찰을 좀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이렇게 해서 관세 얘기는 잠깐 마무리를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이야기를 하면서 또 다른 행정명령을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자, 국부펀드, 소버린 웰스 펀드를 설립하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는데, 요게 이제 사우디라든지 싱가포르라든지 노르웨이 국부펀드 뭐 이런 개념 아니겠습니까? 어떤 걸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네, 우선은 현재 이제 틱톡 인수가 좀 가능한 국부펀드를 설립하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번 이 국부펀드는 틱톡 인수뿐 아니라 뭐 인프라 투자도 가능하고 이 자금을 통해서 그래서 국가 흔히 얘기하는 트럼프의 어떤 비전을 위한 여러 가지 투자들에 사용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이와 관련해서 이 행정서명에 굉장히 투자 전략이나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번에 함께 언급된 것은 이 재무부에 90일 이내에 어떻게 자금을 할 것이고 투자 전략은 어떤 식으로 짤 건지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된 계획 등을 제출하도록 지시를 한 건데요. 이에 따라서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은 12개월 내에 이제 펀드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밝혔지만 다만 이것은 이러한 기금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향후 이제 의회와 어떤 식으로 협력할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입니다. 근데 일단 먼저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결국 자금 조달일 텐데요. 과거 트럼프는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관세와 그리고 다른 어떤 좀 스마트한 방법을 통해서 인텔리전스한 방법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좀 트럼프의 어떤 관세가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관세를 통해서 이 국부펀드의 자금을 유입시킬지 아니면 관세 이외의 다른 이제 스마트한 방법을 통해서 사용하게 될지 조금 더 이제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국부펀드를 만들어서 틱톡을 인수하는 데 쓰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고,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드는데 이 국부펀드를 쓰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직 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의 국부펀드는 어느 사이즈의 어떤 행동 양식을 보일지도 상당히 좀 기대가 됩니다. 자, 그리고 어제 시장을 상당히 많이 끌어갔던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료보험 관련된 코멘트가 나왔는데 이게 민간 의료보험이 아니고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관련된 공공보험 관련된 코멘트였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네, 트럼프가 원래 기존에 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사태 이런 CEO가 피격됐던 사태 이후로 전반적으로 이 사회가 이제 좀 이런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기업에 대한 굉장히 강한 규제가 있을 것으로 우려를 하면서 그동안 이제 이런 의료보험 관련 기업들은 주가가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번에 백악관에서 트럼프가 기자들을 대상으로 자신은 이런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와 같은 사업에 대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남용이랑 낭비를 막는 것 외에는 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면서 시장에서는 이런 강한 규제를 예상했지만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 것으로 비례됨에 따라 굉장히 환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레이몬드 제임스 같은 경우는 이번 트럼프의 발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과거에 트럼프는 분명히 사회보장이나 메디케어에 대해서는 보호하겠다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 이번처럼 메디케이드까지 언급을 하고 그것을 보호하겠다, 즉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특별히 규제하지 않겠다라고 한 발언은 처음이다라고 평가를 하며 이번 사태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시장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였고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또 헬스케어 기업들, 특히나 이런 보험 기업들이 많이 주가가 상승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몰리나 같은 경우는
어제 하루 동안 4.8% 넘는 주가 상승이 있으면서 이제 지난 월요일 S&P 500 상승률 2위에 랭크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최근에 특히 이 CEO 피격 사건 이후로 굉장히 주가가 안 좋았던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역시도 약 1%라는 좀 주가 상승이 있었는데요. 네, 어제 또 S&P 전반적으로 증시가 좋지 않았던 점까지 고려한다면 이번 1% 상승도 나름 의미가 있는 상승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과연 이런 헬스케어 기업들, 지난 CEO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CEO 피격 이후 이렇게 안 좋았던 모습들 과연 뛰어넘고 다시 한번 주가 상승할 수 있을지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실적 발표한 이 헬스케어 섹터 안에서 화이자와 머크가 상당히 갈리는 프리마켓장 상황인데요. 오늘도 시그나가 초록불을 켜면서 프리마켓 진행하고 있는데 네. 시그나를 좀 주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좀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김정 연구원께서 준비해 주신 내용을 다 봤는데 일단 제가 가장 궁금한 건 그것입니다. 시장이 최근에 굉장히 혼란스러운데요. 오늘 같은 장 회복장이 될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그래도 어제와 비슷한 흐름을 또 가져가겠습니까? 네, 그래도 일단 사실 이번 관세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워낙 그 캐나다, 멕시코라는 데서 줬던 그 관세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하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관세가 물론 여전히 영향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그 퍼센테이지도 낮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결국 그 중국의 보복 관세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발효되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있을 어떤 특히 팔란티어의 어떤 좋은 실적 발표와 그리고 또 내일부터 있을 이런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내일부터 반도체, 그리고 또 목요일에 이어질 이런 알파벳이나 그 이후에 있을 아마존 같은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있는데, 이러한 기대감 역시도 계속해서 시장에 그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오늘은 그래도 회복 장세를 기대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이 보통은 이렇게 장이 안 좋으면 기술적 취침을 많이 취하시는데 오늘은 끝까지 저희와 함께 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지금까지 US스탁의 김준형 연구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이제 팔란티어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요. 긍정론자시네요. 그러니까요. 긍정론자이신데 팔란티어가 실제로 그걸 숫자로 증명을 해내줬고 우리가 그동안 팔란티어가 수주를 따내도 무슨 내용인지 사실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뭐 이제 육군과의 계약, 아니, 그냥 계약. 그리고 무슨 테스트를 통과했고 뭐 이런 통과. 내용인데 이게 네. 이제 숫자로 모여져서 실적으로 나오니까 내용은 어허. 몰라도 오히려 좋아 이런 네. 느낌이 차라리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 민간 부분도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주가의 그 주인공은 팔란티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높아 보인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개장까지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상황 속에서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혼조적인 모습들 가져가고 있고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상승폭을 좀 내주네요. 4.57까지 좀 내려와 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108.2선 계속해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종목들은 말씀드린 대로 팔란티어가 오늘의 주인공일 것 같습니다. 22% 급등하면서 102.97달러로 프리장 이어지고 있고요. 오늘 그래도 M7 종에서는 유일하게 애플만이 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래저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UBS에서 1월 애플 앱스토어 매출이 좀 증가를 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기는 했는데 그래도 지금 주가는 영향을 계속해서 받는 게 아마 중국이 걸려 있어서 그렇지 않나라는 그렇겠죠.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외 브로드컴도 0.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 인텔이 낙폭이 좀 더 깊어지는 그런 양상이네요. 현재 1.6%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NXP 같은 경우는 실적을 발표했죠. 이외에 지금 1%가량 상승을 하고 있고요. 오늘 세일즈포스 같은 경우는 또 감원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1,000명가량 감원을 한다라는 이야기와 함께 지금 1% 상승이고요. 아까 짚어드린 펩시코가 3%대 하락입니다. 그 외에 지금 약간 초록불이 강한 게 폭스코퍼레이션이거든요. 실적 발표하고 나서 7.5% 강세 출발 예상되고 있고 에스티로더도 실적 때문에 참 주가 좋지가 않네요. 6%가량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머크 쉽지 않겠네요. 10%가량 하락 출발 할 것으로 지금 보여지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실적 장세가 지금 이어질 텐데 이런 와중에 중국과의 관세 이야기가 장중에 전해진다면 방향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기술적 취침 못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거든요. 오늘 취침하시면은 네. 약간 손해 보실 수 있는 그런 장세로 출발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바람을 보여드리고요. 자, 폭스가 아까 실적 나왔다고 말씀드렸는데 폭스가 앞으로 올해 안에 구독형 스트리밍 서비스를 출범한다라는 스트리밍 발표를 네, 했습니다. 어닝콜에서 이야기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자, 현재- 이제 본장 개장까지 한 10초 정도 남은 상황인데 네. 지금 저희가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적도 있고 관세도 있고 지금 오늘은 네타냐후가 뭐 메인 메뉴인 지금 것 같아요. 도착을 했습니다. 일단 개장합니다. 2, 1, 출발합니다. 2월 4일 오늘 시장 개장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네타냐후도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좀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좀 전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유가라든지 매크로 단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3대 지수 같은 경우는 혼조적인 양상으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크게 오르지 크게 내리지 못하는 모습이고요. 다우가 보합권 44,400이고요. S&P 500도 5,995입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도 0.1%대 강보합입니다만 오늘은 러셀 2000이 많이 빠지네요. 1.2% 약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빅스 지수는 2% 하락입니다. 네, 지금 리프레시를 한번 해볼게요. 어두워지네요. 역시나 팔란티어가 20%대 급등입니다. 오늘 종가까지 $100를 좀 지켜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생각보다 초록불이 강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구글이 지금 중국에서 반독점을 한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1%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메타가 0.3%, 테슬라 같은 경우는 확실히 중국에 걸려 있기 때문에 좀 시세를 내긴 쉽지 않을 것 같고요. 아마존 0.3%, 애플은 약보합, 엔비디아는 강보합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AMD가 이제 실적을 발표할 예정이죠. 내일 오늘 마감하고 나선가요? 1.7%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이외 인텔이라든지 나머지 종목들은 크게 시세 내지 못하면서 출발합니다. 개장 직전에 말씀드렸는데 1000명 감원 소식이 전해진 세일스포스는 1.7%대 강세, 서비스나우가 1.1% 강세입니다. 우버가 오늘 1.9%까지 상승폭 좀 키워내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이외에 칩 관련된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라든지 AI 묻어있는 종목들은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금융주가 오늘 상승 출발합니다. 웰스파고가 1.5%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팔 쉽지 않네요. 페이팔도 실적을 발표했는데 8%가량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잉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가 실망스럽게 발표가 되면서 8% 가까이 하락합니다. 일단 뭐 사실 매출액이라든지 EPS 같은 경우는 대부분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4분기 총 거래액도 66억 건을 기록하면서 약간은 감소하는 모습이었고요. 총 결제액은 살짝 늘어났습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건 25년 전체 잉여 현금 흐름 가이던스가 문제였습니다. 60에서 70억 달러로 제시가 됐는데 중앙값 기준 컨센서스 66억 달러를 하회하게 되면서 8%가량 하락 출발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머크도 10% 하락으로 결국에는 시작이 됐습니다. 머크가 지금 25년도가 안 좋아질 거라고 제시하게 된 게 중국에 하는 가다실 수출을 중단하기 때문에 실적이 좋지 못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좀 내놓는 모습들도 나타났습니다. 때문에 10% 하락이고요. 화이자 같은 경우는 반대급부로 좀 1.7%대 강세 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화이자 실적을 적어놨는데 여기 있네요. 실적은 좋았습니다. 매출액 178억 달러로 컨센서스 상회했고요. EPS 같은 경우도 소폭 상회를 했습니다. 대부분 전체 매출 가이던스가 중앙값을 살짝 하회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적 자체를 잘 찍었다로 해석이 되면서 2.4%대 강세 출발하고 있고요. 폭스가 말씀해 주신 대로 스트리밍 서비스를 올해 안에 한다라고 하죠. 3.6%대 강세 출발하고 있고 실적 자체도 나쁘지 않게 좀 발표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작년 한 해 동안의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했다라고 하고요. 텔레비전 부분, 케이블 부분 다 좋았고 광고 수익 부분이 21% 늘었다라고 합니다. 정치 광고가 좋았대요. 올해 이제 대선이 있었다 보니까 폭스는 소위 말해서 그 짭짤한 맛을 좀 본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거기에다가 마지막으로 지금
자사주 매입까지 함께 발표를 하면서 4%가량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사실 폭스가 스트리밍을 한다고 하면 다른 스트리밍 업체들이 약간 타격을 받을 법도 한데 일단 넷플릭스라든지 디즈니가 상승 출발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지금 에스티로더가 11%대 급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실적이 다 안 좋았어요. 일단 매출액이라든지 EPS는 컨센서스를 소폭 상회를 했는데 스킨케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이 26% 줄어들었고요. 메이크업 부분은 적자 전환, 프라그랜스, 그러니까 향수 부분도 적자 전환, 헤어케어 부분도 적자 전환을 하면서 지금 실적이 생각보다 되게 좋지 못했습니다. 일단 영업이익률이 나쁘지는 않았는데 그게 구조조정을 하면서 5,800명에서 7,000명가량의 인력 감축을 이루면서 일단 뭐 나쁘지 않았는데 참 아니 에스티로더는 뭘 한 거예요? 지금 최근에 사실 그 뭐죠? CEO 교체하면서 기대가 된다라고 했는데 뭘 한 거예요? 메이크업 부분 영업 손실, 프레그런스 영업 손실, 헤어케어 영업 손실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쉽지가 않습니다. 12%대 급락세 지금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네요. 그럼 에스티로더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게 다 빠졌으면 온몸에 바르는 건 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사실 에스티로더가 하는 게 이제 메이크업, 네. 뭐 향수, 헤어케어, 스킨케어 다 하는데 그게 다 지금 적자 전환이란 말이죠. 그래도 네. 이 조말론 런던과 르라보에서 20개 이상의 신규 향수 매장을 좀 개설을 한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네요. 그나마 향수 부문이 매출로 봐서는 전년 대비 2% 올랐기 때문에 여기에 약간 올해는 승부를 걸지 않겠느냐. 그렇죠. 왜냐하면 요즘 메이크업이 그렇게 뭐 비싼 제품들이 이게 호조를 지니는 옛날의 갈색병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스킨케어도 마찬가지고 그게 전 세계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제는 향수로 간다, 니치 향수로 간다라는 전략인 것 같네요. 예. 그래도 주가는 오늘 쉽지 않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분기 배당금만 소개를 해드리면 네. 0.35달러, 주당 0.35달러고요. 3월 17일에 지급이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엔비디아가 1.5%대 좀 반등을 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약간 어떤 흐름을 칩 관련된 종목들이 보이게 될지 궁금합니다. 드디어 반등하는 엔비디아입니다. 1.2% 강세로 118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엔비디아라든지 애플은 사실 이제 여태까지는 이제 중국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이슈, 관세 이슈를 동시에 받아왔는데 오늘 흐름은 약간 차별화가 되는 것 같고요. 그나마 애플도 지금 양전에 성공을 했다가 다시 꺾이는 그런 지금 국면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왔다 갔다 하네요.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엔비디아와 마찬가지로 공장이 중국에 있잖아요. 그런 폭스콘 공장이 대만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데 그다음에 이제 2위 가장 많이 아이폰의 부품을 만드는 2위 사업체도 중국에 있고 본토에 있기 때문에 영향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오늘 같은 경우는 그것들을 상쇄할 수 있는 뉴스 UBS에서 애플의 앱스토어 매출이 1월에 18%나 올랐을 것이다라고 보고서를 오늘 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아이폰 매출이 별로 좋지 않았더라도 이런 서비스 매출, 아이클라우드라든지 앱스토어에서 유료 매출 이런 것들이 상쇄를 했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요거 주력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타냐후가 지금 미국에 도착해 있는 상황인데요. 관련해서 트럼프가 발언을 좀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이란에 대해서 굉장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회복하는 행정명령을 서명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취임하고 2.0으로 두 번째 취임을 하고 나서 첫 번째 수상을 좀 초대한 상황인데요. 네타냐후가 진짜 올 거냐 말 거냐도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로 왔습니다. 지금 제재와 관련해서 이곳을 회복하는 행정명령에 트럼프가 서명을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기 때문에 네타냐후는 그냥 온 건 아니네요. 얻을 건 얻어가겠네요. 일단은 네타냐후가 이제 중동의 정세 얘기도 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키도 본인이 갖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측면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제까지는 멕시코, 캐나다, 중국과 관련된 관세 이슈였다면 오늘의 이벤트는 아마도 네타냐후 관련된 중동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뉴스메이커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네. 현재까지 트루스 소셜에는 업데이트된 바는 없기 음. 때문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이 나오게 되면은 네. 체크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란에 대해서도 트럼프가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모든 경로를 거부하게 만들겠다, 뭐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요. 중동 정세 관련해서는 사실 오늘 이야기 쏟아질 것 같은 저의 걱정은 저만 듭니까? 네, 지금 12월 말 이후로 서부 텍사스 원유 가격이 굉장히 많이 내려간 오늘입니다. 그런데 그러네요. 중동과 관련된 이벤트성 발언들이 나올 때 네. 유가 흐름을 조금 체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것도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현재 서부 텍사스 원유 배럴당 $70 86센트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무려 3%나 와, 하락한 모습인데 네, 이게 평화 회담인지 아니면은 이슈 메이킹 회담인지는 체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면 사실 이란이 끼면은 이제 미국과 이란 그럼 약간 느낌 안 좋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근데 이 발언이 좀 나오고 나서 훅 빠지는 모습이 나오기는 해서 일단 무역 전쟁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와중에 중국과 그 중동과의 이슈까지 가져가기 때문에 유가가 가장 지금 기민하게 반응을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네타냐후가 지금 언급이 되면서 유가는 좀 훅 하락을 하고 있고 사실 시장에는 크게 뭐 지수단의 측면에서 영향을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빅스 지수가 4%가량 하락을 하고 있고요. S&P 500이 6,000선 좀 회복을 해내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이외에 지금 금값도 볼까요? 금값은 $2,866 지금 지나가고 있고요. 크립토 같은 경우도 현재는 10만 달러 선에서 딱 붙어 있는 그런 양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물 국채 금리도 뭐 개장하고 나서 그렇게 변화가 있지는 않습니다. 4.561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요. 장 초반보다는 좀 낙폭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크는 필요할 것 같고요.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빠지네요. 108.1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109를 싫어하는데 저는 108도 이탈했으면 좋겠거든요. 107까지. 108배를 해야 되니까 힘드니까 107까지 가는 걸로. 네, 107까지를 좀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트럼프 대통령 관련된 이야기가 네. 지금 미국 블룸버그 터미널에서 계속 쏟아지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이란과 관련해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최대치의 압박을 가하는 이란과 관련된 행정명령을 복원할 것이다. 과거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관계를 좀 악화시켰던 그런 측면이 있었던 이 최대 수준의 맥시멈 프레셔 관련된 행정명령을 복원하는 행정명령을 네. 오늘 내릴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또 들어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타냐후 그리고 이란과 관련된 중동의 정세 지금 분명히 네타냐후는 피스토크 관련된 이야기를 하러 왔을 텐데 그렇죠. 지금 나오는 이야기는 그것과는 관련이 없어요. 약간 이란 쪽으로 지금 네. 가는 게 이란을 어떻게 요리를 하지라는 느낌으로 어, 대화를 할 것 네, 같다는 지금. 느낌이 좀 드는 지금 개장 직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조금 저희도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말씀도 드리고요. 네, 지금 이란에 대해서 경제적인 압박 뭐 이런 것도 좀 언급은 되는 것 같거든요. 역시 참. 네타냐후의 친구는 트럼프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이란이 앞서서 이제 미사일을 이제 뭐랄까 레바논과 이렇게 팔레스타인, 네. 또 이스라엘 삼국 간의 지역. 이제 네. 접경 지역에서 이란이 또 이제 이스라엘 쪽에다 미사일을 쏜 전적이 있었죠. 네, 그랬을 때 서로 보복을 할 때 이게 짜맞춘 시나리오처럼 움직였는데 이게 앙금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엔 트럼프 형님 찾아가서 네. 어떻게 조금 더 쳐볼 방법이 없겠느냐 결론을 내려가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지금 엔비디아가 1.6% 강세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상승폭을 좀 키워내고 있습니다. 오늘 나스닥 지수가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지네요. 구글도 중국의 반독점 조사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1.5%가량 올라주고 있고요. 오늘 팔란티어와 함께 넷플릭스가 좀 주인공이 될 것 같아요. 지금 4자릿수가 됐습니다. 오, 1,003달러를 터치를 해내면서 넷플릭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뉴스는 조금 더 찾아봐야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폭스 코퍼레이션이 이 스트리밍 사업에 뛰어든다는 것, 그 사업성이 증명됐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는 걸까요? 어떤 측면인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넷플릭스가 2.5%가량 올라주면서 1,003.1달러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 지금 그 뭐죠? 2의 그 뒷부분 이 그 공개 날짜가 6월 며칠인가 그렇잖아요. 6월 28일이었나요? 6월 중순 3. 네, 3인 거죠. 그런 네. 것도 있는데 넷플릭스는 아마도 지금 스포티파이에 이제 반대급부로 아하.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근데 스포티파이도 오늘 실적이 굉장히 좀 좋았거든요. 예. 스포티파이가 현재 12%대 급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는요, 오늘 사상 연간 첫 흑자를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4분기에 활성 이용자 수가 증가하면서 연간 기준으로 흑자를 처음으로 좀 발표를 했다라고 합니다. 지난 4분기 EPS가 1.76달러 정도를 기록했고요. 일단 예상치는 하회를 했는데 연간으로 봤을 때 첫 흑자 굉장히 의미가 있잖아요. 여기다가 4분기 순 프리미엄 구독자 수가 1,100만 명이 증가를 하면서 기록적인 수준을 달성했다라고 합니다. 1,100만 명이 증가를 했는데 월가 예상치는 800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규모 감원도 했고요. 구독 요금 인상도 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이었고요. 실적 가이던스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를 넘어서는 프리미엄 구독자 수를 제시하면서 12%대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EPS가 시장 예상치 하회했는데 주가가 이렇게 크게 올라주는 것은 미래 가치에 대한 그런 판단이 투자자분들한테 쓴 것 같습니다. 네. 자, 저희 1부가 이제 마지막 막바지로 벌써 가고 시간이 있는데 빠르군요. 현재 워너브라더스가 넷플릭스가 오르는 가운데 빠지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아까 그 말씀에 대답을 찾았습니다. 그 캐나다에서 제작되는 할리우드의 그런 제작사들 네. 이런 것들이 영화 제작사들은 타격을 받되 스트리밍 업체들은 다소 그거에서 좀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분석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영화 제작사 이런 것들은 대규모의 투자를 캐나다의 브리티시 컬럼비아라든지 온타리오에 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제 현지에 대한 관세 이슈가 발생을 하는데 넷플릭스는 그거에 비해서는 이제 영화 상영이 아니다 보니까 조금 더 좀 자유롭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관세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영화들이 네. 캐나다의 스튜디오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요? 거기다가 차리면 세액공제를 많이 해준다 그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오늘 워너브라더스 0.5% 빠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 외에 지금 에너지단에 있는 종목들 쉐브론이 2%, 엑소모빌도 1%가량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천연가스 관련된 종목들은 약간의 그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1부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밤의 비주라 1부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더 많은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잠시만 쉬고 이따 만나요. 안녕.